안보,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월남장 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농객들이 이 유튜브 대담에 나와서 주한미군 99% 철수한다. 또 북한 특수군의 기습 남침에 당할 수 있다. 또 전면 남침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 방송을 보거나 느끼는 분들은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현재 총체적인 위기와 불안 심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이를 느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는 정말 경제는 뭐 IMF 때처럼 잘못되어도 외국에서 돈을 빌리거나 우리가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남과 북이 공산 북한 김일성 체제냐 자본주의 자유 대한민국 체제냐 하는 통일투쟁하는 마당에서 이 안보 문제가 해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킨 안보의 핵심은 첫째는 반공사상으로 절대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이 반공사상으로 국민들이 사상 무장이 되어 있었고, 또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이런 안보 체제, 동맹 체제를 뿌려서 우리 국군의 막강한 정신력과 전력으로서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을 막아냈고 궁극적으로 전면 6.25 이후에 전면 남침을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안보의 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라고 하는 김일성이가 우리를 먹기 위해서 부단히 주장했던 이 내용. 대한민국은 미군이 지배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미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주한미군 몰아내고 한미동맹 깨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이 통일 논리, 그것도 남과 북을 양체제를 서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 어찌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예, 참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해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군을 강한 군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 특히 그 가운데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어떤 국민적 합의와 신념으로 지켰는데 지금 그게 거의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한의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로 김정은을 국제 무대에 끌어내서 미국과 핵 문제 담판을 해서 결국 평화를 정착시키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불안해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김일성이 때부터 요구했던 종전선언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고 평양에 미 대사관 설치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서 월남처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북한 핵을 두고 미국과 북한은
협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이를 전제로 한 봉쇄 제재 해제, 이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이런 단계를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을 했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김정은 이 세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은 확고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어떤 비핵화의 제스처를만 보고 종전선언을 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오고 결국은 우리 자주 국방을 한다는 민명하에 그러다가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키고 우리가 고립을 자초하는 이런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좋게 보면은 정말 우리도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을 하되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의 접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미국을 자극시켜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구실로 삼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꼬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이 이번에 이루어지고 미국과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온다고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또 설사 철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역량 갖추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그리 허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군 나름대로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무기와 전략과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특수군의 기습남침 또 전면전쟁 이런 농객들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거기다가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차지까지 해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실 때는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가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비하면은 문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특수군의 기습 남침을 해서 우리를 일거에 증거할 수 있는 17만의 특수군과 이를 투입할 수 있는 지상, 해상, 공중으로 투입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훈련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여기에 대비해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특수군 함부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개입했을 때는 우리 국군과 우리 예비군, 우리 국민들이 결연해서 맞아 싸운다면은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말에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습 전면 남침 문제도 6.25 전쟁도 김일성이가 북한이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간의 대결 상황에서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이 지원하고 합작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6.25에 김일성이가 단독으로 절대로
전면 남침을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쉽게 못합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정말 오판을 해서 전면 기습 남침을 하거나 특수군을 집어넣으면 우리 한미연합군이 일거에 평양과 북한의 핵심 시설을 15분 내 괴멸시킬 수 있는 작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과 김정은을 제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 부분도 특정 농객들의 그런 논리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이번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아서 종전선언하고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되고 철수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됩니다. 예비역 장성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제 아무리 자주 독자로 가고 싶겠지만 일단 청와대에 앉아서 권력을 잡고 보면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방위비 문제도 곧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사 철수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합시다.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이게 노무현, 김대중 무슨 이런 좌파 정권에 들어서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당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군이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국민소득 7,000불을 돌파하면서 오늘날 환율을 따지면은 이미 그때 20,000불의 소득 이룬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군대를 만들자 하고 선거 공약에 내세웠습니다만은 결국은 안보 환경이 여의치 않았고 우리 국력이 완벽하게 뒷받침되지 않았고 또한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는 가장 값싸고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우리 안보 체제라는 합의하에 지속되는 것으로 이어왔습니다. 다만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문제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았죠. 왜냐? 안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군 출신이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지킨다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연방제 통일하겠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반공 부국 강병의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나름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면서 자유통일을 이루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혁명으로 몰아내고 감옥에 넣고 우리를 부정하면서 북한 김정은이를 껴안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불안해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결연한 의지로 이거를 지켜내면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가 2년 넘게 3년째 지금 서울 시내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매주 토요일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 목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대한민국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태, 어떤 우려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킬 준비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지킨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